자,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오늘은 주식을 사면 안 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쌍수용가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바로 쌍봉입니다. 쌍봉이 뭐냐? 이렇게 봉우리가 2개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주가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주식의 흐름,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 주식의 모양, 바로 M자 모양, 쌍봉 모양이죠.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첫 번째 구간, 바로 이 쌍봉입니다. 이걸 실전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LG화학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고점을 판단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참고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근거들이 뭐냐면, 먼저 기술적 지표들 중에서는 이렇게 외봉, 지금 설명드릴 쌍봉, 그리고 삼선이라고도 하죠. 봉우리 3개 있는 거 헤드앤숄더라고도 하고, 그리고 라운드 탑, 그리고 윗꼬리가 긴 거래량 실린 음봉,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간 지표라든지 그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뉴스 기사의 분위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쌍봉은 가장 쉽기도 하고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패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LG화학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쌍봉이 도대체? 먼저 제일 고점을 찍었던 이 부분, 요게 있겠죠? 쌍봉입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가가 빠지기 전에 쌍봉을 찍고 이렇게 빠졌던 경험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쌍봉. 물론 이 쌍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일 수 있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 갔을 때 여기서는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빠질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갔을 때 이게 쌍봉으로 이렇게 여기서 꺾이진 않을까,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기업의 추세적인 부분, 모멘텀, 기업의 상황, 매출의 추이, 그리고 인간지표, 신문기사들의 분위기,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고점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여기서 조금만 빠졌다가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위로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근거상 여기가 고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하고, 혹시 여기서 뚫고 지지를 받아서 간다, 지지 받을 때 사면 돼요. 혹은 이렇게 살짝만 눌렸다가 이렇게 어스탠딩 트라이앵글 패턴 만들고 지지받고 간다, 지지 받을 때 사면 돼요. 하지만 보통 이런 쌍봉 패턴이 나왔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더라,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패턴을 아는 분이라면은 이 최고점 적어도 여기선 물리진 않겠죠. 그럼 이번엔 CJ를 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CJ 같은 경우는 텀이 좀 있죠. 주가와 주가 사이에 텀이 좀 있습니다. 그 텀이 있는 만큼 빠지는 폭도 커요. 이렇게 1분봉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봉을 기준으로 하느냐, 월봉이냐, 여기에 따라서 빠지는 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봉보다는 일봉이,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이 신뢰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빠지는 폭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솔루션을 볼까요? 이거는 월봉이거든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죠. 긴 텀을 두고 생긴 쌍봉이에요. 쌍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이 가격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빠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힘이 약하다면은 그 아래서 빠질 수도 있고, 매수 힘이 좀 더 강하다면 그 위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모양, 개념 자체는 쌍봉이라는 거예요. 월봉인 만큼 그 신뢰도가 높죠. 빠지는 양도 큽니다. 6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예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는데 이 비트코인, 여기서도 쌍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퀴즈를 낼게요. 이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 시켜 놓으시고 쌍봉을 한번 찾아보세요. 쌍봉을 찾아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는 겁니다. 자, 몇 분이나 맞추셨을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큰 쌍봉이 보이죠? 또 있습니다. 이 봉우리에서도 이렇게 쌍봉이 보여요. 이 쌍봉의 개념을 아는 분이라면은 적어도 여기 이런 큰 쌍봉과 작은 쌍봉이 겹쳐지는 여기서 물리진 않았겠죠. 이 쌍봉의 오른쪽 봉우리, 작은 쌍봉의 오른쪽 봉우리 겹쳐지는 구간이죠.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쌍봉이 나온다고 무조건 하락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이 고점의 징후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이런 쌍봉이 나온 이후에 어쨌든 저점은 또 나오겠죠. 반등 구간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주식을 사야 되는 패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주식을 사면 안 되는 두 번째 패턴, 바로 이평 역배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됐다는 것. 먼저 이평선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요 선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10일 이동평균선, 빨간색은 20일, 파란색 60일 이런 식인데 10일 이동평균선, 1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 20일 동안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주식이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런 식으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예쁘게 잘 돼 있죠. 이게 바로 정배열 구간이에요. 반대로 역배열 구간, 이 코로나 때를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그 다음을 따라가죠. 그 다음에 21선이 따라가요. 그 다음 60일 이런 식으로 주가가 제일 아래에,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 그 위에 장기 이평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역배열입니다. 이런 역배열 구간의 특징, 주가가 빠진다는 거, 그리고 정배열 구간의 특징,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 삼성전자를 예로 한번 들을게요. 이렇게 삼성전자도 정배열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가에 올라가는 이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 10, 20, 60, 120 배열이 예쁘게 정배열되어 있죠. 이때 주식을 산다면 크게 물릴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 이 이동평균선들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하게 추세가 올라갈 때는 조금만 빠져도 11선에서 반등을 해요. 조금 더 빠져서 21선에 닿았다. 여기서 반등을 또 치죠. 61선까지는 이때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다는 겁니다. 매수 대기 세력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평선들이. 그러면은 이때 역배열 구간,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역배열 구간에선 어땠을까? 주가가 가장 먼저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요. 주가가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고 11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또 깨고 내려오고 21선은 또 60일선을 깨고 내려오고 점차 역배열로 바뀌어가는 구간이죠. 이때는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다 저항의 역할을 해요. 조금만 올라가도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도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활동하던 주식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던 한 투자자분이 계셨습니다. 제아의 고수분이셨는데 그분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바로 역배열 구간에 있는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다 라는 게 그분의 투자 원칙이었어요.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할 때 사더라도 다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물타기 하다가는 골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역배열에서 사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는 역배열의 최하단이 최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싼 가격에 산다는 것, 역배열 중간에 사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주식 초보다, 주린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정배열의 중간에 이런 눌림 구간, 이럴 때 사면은 좋습니다. 이럴 땐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려도 상승 추세라는 거죠. 또 이 수많은 이평선들이 다 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배열 구간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역배열의 최저점, 여기가 그 주식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사실과 반대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이 구간의 가장 위, 여기는 꼭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있다가 위로 이렇게 발산하는 그 초입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표, 바로 인간 지표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 6만원대를 찍고 나서 그런 영상을 올렸죠. 삼성전자는 지금 최저점이다, 바닥이다,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그 근거로 제가 인간 지표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여기 96,800원 고점을 찍었을 때는 삼성전자 안티가 없습니다. 부정적 얘기도 없어요. 다 좋은 얘기만 해요. 하지만 여기 최저점 6만원대, 68,000원, 여기서는 5만원 갈 거다, 4만원 갈 거다, 3만원 갈 거다, 이런 개잡주 왜 사느냐,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확한 인간지표다, 지금이 바로 바닥이다 라는 걸 느꼈죠. 이 구두 닦기 소년 신호, 이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엔드 오브 더 붐, 붐의 마지막. 웬 이번 슈샤인 보이즈 이런 내용인데, 구두 닦기가 주식 조언을 내게 한다면 그때가 바로 고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그 대통령의 아버지가 펀드 매니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구두를 닦고 있는데 그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 하지냐?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식 좋은데 이거 한번 사봐라, 이런 식으로 주식 조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그때가
고점이구나. 팔아야 될 때구나. 바로 주식을 전부 매각을 했다고 해요. 여지없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주가는 바닥을 치고 대공황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 지표예요. 이 그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주식이 올라갈 때 이때는 개인들이 관심도 없어요. 올라가는 시점에 여기서 하나씩 올라타기 시작하다가 여기서 빚내가지고 그냥 올인합니다. 환상해졌죠. 탐욕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피터 린치. 피터 린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가가 이런 시기 저점에 있을 때는 전문가를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온다. 근데 이렇게 고점에 와 있을 때는 전문가랑 얘기도 많이 하고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자기들이 주식 조언을 한다. 이 주식 좋다. 저거 사봐라. 오히려 훈수를 준다고 해요. 그럼 여지없이 이때가 고점이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도 이런 시기를 인간 지표 삼아서 투자에 참고를 했다고 해요.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심리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주식들, 그리고 내가 지금 팔아야 될 상황인지 사야 될 상황인지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지금 내 본능에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자신감이 붙어서 이 추세면 금방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슈퍼겜이 될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져있진 않은가? 공포에 휩싸여서 지금 주식을 손절해야 될까라는 충동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또 남들이 다 돈 벌 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뇌동매매, 포모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그래서 고점에 물리진 않는지, 내가 산 종목이 지금보다 10배, 20배, 50배, 100배 계속 갈 것 같다는 환상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에 저점과 고점의 징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진 않는지, 그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고점에서 환희하고 저점에서 좌절, 공포를 느껴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공포를 느끼는 시점에서 이 생각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바닥은 아닐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바닥일까? 그 바닥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뭔가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주가가 오를 때 좋습니다. 환희하죠. 하지만 언제 팔아야 될지를 계속 고민합니다. 지금이 고점은 아닐까? 아니면 대상승 추세의 초입은 아닐까? 아니면 단기 추세의 고점은 아닐까?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축, 테이퍼링 종료,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죠. 경제 위기가 오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 내가 보유한 주식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 번씩 모두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공부하시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백신 맞고 나서 거의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났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